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종목의 제왕 2부는 서쌤과 함께할 텐데요. 먼저 서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서쌤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쌤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간밤 미증시부터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미증시의 흐름은 네. 계속해서 좀 의외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 이상의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2조 달러라고 하면 우리가 가늠이 잘 안 되는데 우리나라 네. 돈으로 하면 2,000조가 넘죠. 거의 금액으로 따지면 2,500조 가량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돈을 쏟아 붓는다라는 건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거의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우지수는 약간 빠졌고요. 나스닥 지수 폭등했고 그리고 S&P 500 지수는 0.5% 이상 상승한 모습 보였습니다. 왜 의외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대규모 부양책이라고 하면 건설이라든가 철강 관련주들, 이런 인프라 관련주들이 올랐어야 되는데 오늘은 막상 기술주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의외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재료는 노출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실적이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1분기 실적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가 1월부터 3월까지니까 4월부터는 1분기에 대한 실적이 반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정말 좋았던 기업들 위주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미국의 반도체 업체죠.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그런 분들 볼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의외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경기 부양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경기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들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전에 정리해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분기 실적이 반영돼서 그 부분이 부각되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월 7일 이후에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실적이 확인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왜냐하면 최근에 반도체 사이클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반영이 되는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증시에서 민감주가 하락을 하고 기술주가 오른 거에 대해서 실적 위주로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그럼 미증시처럼 앞으로 그럼 주도주가 다시 기술주로 이동을 하는 걸까요? 경기 민감주에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향후 한 2주 정도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실적 발표를 막무가내로 그냥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기업들이 차례차례로 하는데 그런 사이클에 따라서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 위주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생각을 해볼게요.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럼 네. 개인 투자자분들 사겠죠. 네. 그럼 그때 따라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늦을 것 같아요. 네, 늦습니다. 네. 그때는 또 늦고 그때부터는 이제 2분기 종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 주가라는 것 자체가 실적 플러스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실적이 만약에 발표가 됐으면 그다음부터는 기대감으로 움직여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클들을 잘 활용을 하신다고 한다면 투자자분들께서 되게 스마트한 그런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서쌤님. 네. 또 인프라 재원 조달을 위해서 법인세 인상 이슈도 있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 이슈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기업들한테 뭐 속된 말로 삥을 좀 더 뜯는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방송 용어는 아닌데요. 세금을 더. 네, 21%에서 28%로 법인세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아직 의회의 승인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까지 기술주들의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됐던 거를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2017년도에 트럼프가
35%였던 법인세율을 확 낮추면서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올린다라고 하면 공화당과 아무래도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지 간에 상원 하원을 민주당이 거의 과반수 이상을 장악한 블루웨이브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면서도 네. 공화당의 반발은 조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네. 2조 달러를 투입하는 기간이 8년이에요. 8년 동안 나눠서 투입을 하는데 그 8년 동안 나눠서 투입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법인세율 인상분으로만 따졌을 때는 15년이 걸립니다. 네. 15년 동안 계속 올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갑지 않은 소식이겠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미국의 대형주 기술주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반가운 소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언젠가는 또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 부담이라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1조를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 입장에서 9%만 돼도 크죠. 부담이 크죠. 그죠. 네. 90억 이상입니다. 900억인가요? 90억인가요? 1조, 아니 900억이죠. 900억. 네. 900억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를 설득을 해야 될 거예요. 공화당을 설득을 해서 우리가 강력한 미국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인프라 관련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들 관련한 수혜주는 장기적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원래대로 따지면 인프라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예상이 됐던 부분이 예전에 바이든 관련주라고 했던 네, 이미 후보 시절에 그죠. 많이 올랐던 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친환경 관련주들 이런 관련주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 상대적인 금액이 크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세게 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책 관련주는 기대감이 확 컸다가 네. 실질적으로 1,000원 준다고 했는데 1,0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기대하고 있었는데 100만 원만 주면 그쵸. 확 줄어들잖아요. 실망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뭐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뭐 건설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뭐 굴뚝산업이라고 하죠.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더 수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빠졌고 PBR 밴드상으로 상당히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라든가 IT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좋겠지만 조금 길게 놓고 본다면 건설, 화학 이쪽이 좀 더 좋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죠. 네, 좋습니다. 우리 서쌤이 인프라 정책 관련해서는 건설과 화학업종이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다. 주목해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자, 우리 시장은 골고루 많이 올라가는 장세였다라고 네.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특히나 많이 힘들게 했던 2차 전지 섹터가 좀 올라온 게 저는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났거든요. 왜냐하면 그 2차 전지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전기차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초입기입니다. 아직 침투율이 5%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10%까지 침투율이 진행될 때까지는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기업의 이익이 커지는 구간이고 관련주들이 거의 폭등을 하는 그런 구간인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잖아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가 올해 초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LG 화학의 뭐 분쟁 그리고 폭스바겐의 배터리 내재화 그리고 배터리 각형 채택 뭐 이런 논점들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맞아요. 악재가 오늘은 너무 걔네들이 많았었어요.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 딱 집어서 전기차 관련 분야에 1,7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가량을 투입하겠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 그 부분이 시장에 조금 불쏘시개가 됐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2차 전지가 좀 많이 올라와야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행복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그렇고 네. ETF도 하다못해 2차 전지 ETF를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는 조금은 더 올라와 주면 좋겠다라는 뭐 개인적인 바람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서쌤, 네. SK이노베이션 오늘 LG에너지솔루션과 특허 소송에서 미국 ITC가 SK이노베이션 손을 들어줬잖아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은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최근까지 2차 전지의 발목을 잡은 부분이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네. 게다가 폭스바겐까지 가세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 이 소송의 그 결과는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과정입니다. 이 소송이 진행되게 된 과정이 SK이노베이션에서 LG화학의 핵심 인물들은 빼온 것도 있지만 사실은 특허 침해 소송은 서로 건 거예요. 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오히려 먼저 걸었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가 다른 게 먼저 나온 그쵸. 거죠. 그래서 네. 1차는 이제 ITC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누구 손을 들어줬냐면 LG 쪽을.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쵸.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LG화학이었고요. 지금은 LG에너지솔루션이겠죠. 네. 그래서 LG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상대적으로 주가 하락이 컸어요. 주가 하락이 컸고 그리고 미국 공장에 투입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진 상태에서 지금 10년간 미국의 그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10년간 미국 내에 배터리 수입 제한 조치.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한테 제고해 주세요 네. 해가지고 행사해달라고 거부권을 요청을 행사해달라고 했잖아요. 요청한 상태고 네. 그 결과가 4월 11일 날 나옵니다. 지금부터 240시간 남은 거예요. 네. 그럼 240시간의 운명이 셈이 남은 굉장히 거죠. 빠르시네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곱하기를 잘합니다. 네. 네. 뭐 이상한 네. 뭐 2차 방식은 잘 못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다 보면 SK이노베이션 측에서는 되게 몸이 달아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LG화학하고 또 합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손을 들어줬다라는 건 이제 조금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는 LG화학아 우리 이러지 말고 잘해보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대 0에서는 좀 하기 싫잖아요. 그쵸. 뭐 둘이 뭐 당구를 치고 있는데 1대 0에서 야 무르자 하면 안 물러요. 근데 1대 1까지 가면 야 네. 우리 같이 내자. 이거 되거든요. 합의금 이제 조율이 가능해질 것 그래서 같아요. 어느 조율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SK이노베이션에서는 조금 좋은 위치를 선점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장중에 20%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긴 했지만 이게 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SKIT라고 해가지고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가 있어요. 네. 걔가 5월 달에 이제 기업 공개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 걔 일단은 우리나라의 따상 문화를 생각했을 때 기업 가치가 거의 7조 가량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SK이노베이션 측에서는 원래 목표했던 금액이 1조 정도 되는데 1조가 아니라 거의 2조 3천억까지 자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분리막이라든가 아니면 배터리에 투자를 하면서 그 자체적인 기술력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업황도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측에서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여차하면 배터리 사업 철수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물꼬를 트는 호재성 뉴스가 2개나 나왔다는 건 SK이노베이션 측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나스닥 상장 이슈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잖아요. 네. 이 종목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두나무 관련주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제가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나무라는 회사 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세계 거래 규모로 2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코인베이스라는 업체가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상장된 건 아니고요. 그런데 기업 가치를 거의 100조가량 보는데 걔네가 3위예요. 중국의 바이낸스가 1위고 걔네가 3위인데 우리나라는 2위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더 크게 가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코인베이스의 10분의 1 시총만 받아도 10조만 내도 대박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가진 회사들을 살펴보면 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9%가량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만 계산을 하더라도 9조가 됩니다. 그러면 시총의 몇십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관심을 가질 만한 건 맞잖아요. 왜냐하면 걔네들 자체는 창투사는 목적이 차익 실현입니다. 우리가 엑시트라고 하죠. 자금을 투입해서 회사를 올려놓고 자금을 빼내는 그런 엑시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걔네 입장에서 정말 큰 수익성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새롭게 떠오른 다크호스가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는 회사와 코오롱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회사들이 거기에 관련된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종목이었고 제가 원래 뭐 스스로 뭐 자축하는 그런 스타일은 제가 아닌데. 그럼 축하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축 대신에 축하가 더 좋잖아요. 네. 네, 그렇죠. 우리 서쌤이 첫 출연하신 날 하나투자증권을 제안해 주셨어요. 종목 방송에서 제시해 주셨는데 그 네. 종목이 그 당시에는 3,090원 하던 종목이 오늘 5,060원까지 고점을 찍었습니다. 수익률이 정말 몇 %예요? 일단 수익률을 고점 기준으로 네. 하면 네. 60%가 넘는데 네, 사실 뭐 굉장하십니다. 고점 기준으로 저는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하진 않고요. 네. 사실 제가 진입 가격을 3,000원을 말씀드렸고 3,000원이 좋습니다. 3,000원을 충분히 준 상황이고 네. 3,000원부터 해가지고 거의 제가 목표가는 3,700원 정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충분히 달성을 했지만 네. 목표가를 달성하고 나서 더 오버슈팅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대단하십니다. 일단 축하부터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첫 출연 3월 18일일까요? 네. 그럴 거예요. 3월 18일인지 17일인지 그럴 건데 그날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네. 나서 상한가를 가고 어제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지금 봐도 되나요?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제가 3,000원에 얘기했는데 지금 봐도 되나요? 그러면 제가 그러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하나투자증권은 아직도 액면가가 안 됩니다. 액면가가 5,000원짜리예요. 그래요? 액면가가 5,000원짜리이기 때문에 아직 액면가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액면가를 돌파를 했었던 거고요. 네. 지금 기관의 수급을 보면 오히려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 부근인데도. 그래서 네. 한 번 더 슈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종목들의 진입 구간은 역발상입니다.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을 때 볼린저 밴드라는 건 그 안에 주가가 있을 확률이 95%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볼린저 밴드 안에 있어야겠죠. 네. 근데 지금 특수한 상황이니까 볼린저 밴드 밖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볼린저 밴드를 상단을 터치했을 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한 4,200원 이하에서는 재공략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다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선을 정하고 간다. 3,500원 정도 손절선을 정하고 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축하해 드릴게요. 하나투자증권 대단하십니다. 우와, 우리 서쌤 이거 보세요. 방송 화면 예. 효과 보이시나요? 제가 이거 노리려고 아까 했었는데 안 돼서 예. 참 민망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그랬구나. 예. 정말 대단하세요. 민망합니다. 예. 네, 이렇게 수익률을 안겨주신 우리 서쌤이십니다.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나도 저 종목 진작 알았으면 같이 수익 봤을 텐데 부럽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서쌤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 두나무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연일 이슈를 보이거든요. 네. 저는 단발성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도 상승을 했고 그럼 내일까지도 이어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두나무가 나스닥 상장을 하는 게 아니라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나스닥 상장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뉴욕 증권 거래소가 더 큰 시장이고 우리나라 따지면 거기가 코스피입니다. 나스닥이 코스닥이고요. 그러니까 네. 나스닥 상장이 더 쉬워요. 원래 조건 자체가 더 완화돼서. 쿠팡도 뉴욕 네. 거래소에 상장을 한 거죠? 걔네가 실적이 좋게 나와서 뉴욕 증권 거래소로 가는 거예요. 네. 다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나스닥에 워낙에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걔네가 상장 당시에는 별거 아니었단 얘기예요. 상장하고 나서 어마어마해진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뉴욕 증권 거래소가 더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쿠팡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쿠팡 관련해서 뭐 동방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널뛰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언제까지 움직였죠? 상장 직후까지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장이 아직 안 됐잖아요. 네. 상장 심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대감으로 계속 오를 네, 거다. 기대감으로 더 오를 수 있다. 다만 악재는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상장 지연이라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추가 자료 제출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더 좀 제동이 걸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서쌤, 네. 요즘에 진짜 쿠팡을 비롯해서 쿠팡을 시작으로 제2의 쿠팡 노리면서 이제 미증시에 상장하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마켓컬리도 있고 야놀자도 있고 왜 다 미국으로 눈을 돌리는 걸까요?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가 다르잖아요. 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네, 되는 예를 잘. 들어서 네. 쿠팡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상장을 했다라면 시총 100조가 말이 될까요? 아니요. 안 그렇지 됩니다. 않겠죠. 왜냐하면 뭐 현대백화점보다 뭐 10배 크고 신세계보다 10배 크고 이런 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보다 커요.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미국 시장은 보편적으로 미래의 성장성을 더 중요시 여긴다. 특히나 뭐 증권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 그런 상장 이후의 가치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고 우리나라는 지금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쿠팡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투자의 힘이 굉장히 컸잖아요. 크다는 분석이 많잖아요. 네. 근데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소의 규모가 크다? 이것만으로는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네. 그래서 비교 대상군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비교 네. 대상군이 있잖아요. 그럼 네. 걔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액이 3위인 애가 시총 100조예요. 그럼 네. 2위인 애는 그것보다 더 밸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있으면 그건 간단해집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 아마존은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세울게 손정희가 투자했다라는 부분밖에 없는 거고 네. 얘는 비교 대상이 명확합니다. 코인베이스라는 애가 만약에 상장이 됐어요. 그럼 걔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두나무 관련주에 대해서 연일 계속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막상 상장 전까지는 계속 상승 모멘텀 이어질 것 같다.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정부가 백신 여권을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또 들썩였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셨나요? 뭐 일단은 백신 백신 여권이죠. 네, 백신 백신 여권은 일종의 백신 접종 증명서잖아요. 백신 접종 증명서인데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 백신 여권을 통해서 우리가 집단 면역을 만들어내는 게 백신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네. 집단 면역이 됐으니 나는 된 사람이니 여행을 갔다 와도 되겠지 하고 보여주는 용도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경제 사회를 정상화하겠다라는 노력의 일환이고 제일 먼저 얘기가 나온 데가 EU입니다. 유럽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왜냐하면 유럽은 관광 산업이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얘기가 나온 거고요. 왜냐하면 이 여행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유럽 경제는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신 여권에 관련된 얘기가 나온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어떤 선행적인 조치를 취했냐면 일단 블록체인 기반의 백신 여권을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블록체인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나무도 블록체인 관련해서 비트코인 등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나온 부분인데 이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일단은 위변조라든가 그런 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전히 차단한다라는 측면에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변조를 방지한다? 그렇게 되면 보안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블록체인 기술과도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가장 강력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이크래프트입니다. 네. 아이크래프트.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이 오늘 24.63% 올랐어요. 근데 보시면 이 종목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백신 여권 관련돼서 얘기가 물론 오늘 처음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오를 내용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 보시면 이 종목은 정치인 관련주랑 엮여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윤석열 씨 관련주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두 가지가 짬뽕이 되면서 더 큰 상승세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뭐에 하는 회사냐면 브랜드 세이퍼라고 있어요. 브랜드 세이퍼가 뭐냐면 위 변조를 스마트폰 기반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중국산 짝퉁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찍으면 얘 짝퉁, 얘는 진퉁 이렇게 나오는 게 브랜드 세이퍼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 여권 같은 경우에는 위변조가 아무래도 신분증보다는 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기술이 도입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이크래프트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라운시큐어가 두 번째 관심주였습니다. 라운시큐어. 얘도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는 일단은 SKT랑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기반의 백신 여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단은 얘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그 입찰을 받았어요. 그 입찰에서 SKT 연합의 DID 연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DID라는 용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 DID가 분산 아이디입니다. 아이디를 분산한다는 것 자체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개인의 아이디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DID 연합에 포함된 회사가 라운시큐어인데 오늘 SKT 연합의 DID 연합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침에 그 소식이 나왔을 때 저는 조금 긴장을 했습니다. 왜 긴장을 했냐면 네. 오늘이 4월 1일이라 긴장을 했어요. 아, 만우절이니까. 네, 가짜 공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 이게 공시를 내는 게 아니라 가짜 뉴스가 나와서 네.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4월에. 실제로 정말 그런 실제로 일이 많아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날 장난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 정말 혼나야 됩니다. 금감원에서 아주 크게 큰 네. 몽둥이로 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미리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물론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기는 했습니다. 재무구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또 제가 한번 제 종목을 다시 한번 리뷰를 이것도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또 추천해 드릴게요. 제작진분들 준비해 주세요. 추천이 아니라 축하해 드릴게요. 제작진분들 준비해 주세요. 오늘 또 정말 서쌤이 제안을 해주신 종목 다나리 오늘도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우와 대단하십니다. 이거 보세요. 네. 전문가님 한번 느껴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네. 이제 2주 동안 네. 한 번씩 출연하면서 두 종목을 드렸는데 두 종목 다 10% 이상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수익이 났기 때문에 네. 뭐 물론 제가 뭐 사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제안만 드린 건데. 제안을 해드린 종목을 네. 만약에 잘 참고를 하셔서 사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거고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알려드리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다날 같은 경우에도 QR 코드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중국은 지금 현재 QR 코드를 통해서 백신 여권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QR 코드 관련주도 많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날은 그 기술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제가 다날이라는 종목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 제가 전에 종목을 제시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이슈도 있고 실적도 되는 종목을 보는 게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하나투자증권도 그랬고요. 네. 다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죠. 지난주 목요일 날 25일이었나요? 그날 말씀드렸고 일단 7,700원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10%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목표가로 9,0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표가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가격대는 5일선 부근이 되겠죠. 8,300원 부근에 한번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다날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문가님, 근데 다날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예전에 쿠팡 관련주로 네. 쿠팡 결제 관련주로 엮여 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또 두나무에도 자회사가 투자를 했다는 소식에 그것도 모멘텀이 엮여 있어요. 네,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하네요. 다날은 아주 네. 이슈 부자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슈 부자는 이슈 부자. 내세울 게 없어서 이슈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 우리 집 강아지 예뻐 막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다날은 내세운 거 다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페이코인도 상장돼 있죠. 와. 업비트에 상장이 돼 있어서 그 가격도 상당히 최근에 안정세를 꾀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든 이슈들이 되게 다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도 2,200만 주 거래가 됐는데 그러게요. 매일매일 이렇게 막 많이 거래되면서 좋은 시세를 주는 종목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날을 뭐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조금 네. 보유자 입장에서 대응 전략을 짜주셨잖아요. 네. 신규 진입도 가능할까요? 네, 신규 진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8,300원 정도는 그래서 괜찮다. 진입해도 괜찮다. 다만 8,300원에 들어가신 분은 네. 좀 고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7,700원을 안 깨는 선에서 그러니까 손절가를 7,7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서쌤 오늘 이슈됐던 이 백신 여권 관련주들은 보니까 코로나19가 만약에 종식이 된다면 그때는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이슈가 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집단 면역의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네. 예를 들어서 올 4분기에 모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면 백신 여건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신의 접종 속도가 있잖아요. 네. 백신의 접종 속도가 있는데 예상했던 거에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200만 명이 접종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당초 계획했던 숫자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가 예상했던 기간이 빠르면 내년 3분기, 늦으면 내후년 4분기예요. 그러면 그 기간도 못 채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 3년 동안 해외여행 못 가면 앵커님은 참으시겠어요? 못 참을 것 못 같아요. 참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가지는 않지만 1년에 그래도 한 번은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해외여행을 정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백신 접종을 받고 백신 여권을 발급받아서 내가 자유롭게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처음에는 백신 여권에 관련돼서도 얘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고 싶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선택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맞고 싶어도 못 맞아서 못 가는 이런 그 차별감, 역차별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백신 여권 관련해서도 말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사느니 그냥 너라도 가라. 뭐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들의 움직임이 되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 1위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백신 여권을 지금 도입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에서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갈구하고 있지만 그 법적인 부분 그리고 전체의 규범적인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백신 여권 관련해서는 이렇게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될 때까지는 유효할 거다라고 네. 잡으시는 거죠? 그리고 기간에. 제가 아까 한 종목을 네. 빼놓고 말씀드린 것 네. 같아요. 말씀해 그래서 주세요. 케어랩스라는 종목인데 네, 그 종목도 오늘 많이 올랐죠. 네, 얘는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얘는 쉽게 말해서 대놓고 백신 접종 백신 여권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회사 굿닥이라는 데서 네. 굿닥 패스라는 세계 최초의 모바일 백신 여권을 개발을 했거든요. 말 자체도 그 프로그램 자체도 모바일 백신 여권이에요. 근데 이 종목 장중에 11%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밀렸어요? 사실 그거에 대한 실효성이 왜냐면 정부 주도로 하는데 얘 거 사용하겠습니까? 정부에서 내가 앱 냈어 이러는데 얘 거를 사용을 안 하겠죠. 정부에서 얘가 잘 가고 있는데 정부가 얘한테 초를 친 거예요. 정부에서 우리가 앱 냈어. 4월 달부터 사용할 수 있어 이랬는데 그럼 얘 거 사용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투자자들의 이탈이 있었겠죠. 그런데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구도로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또 반도체 주들도 일제히 상승을 했거든요. 네.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반도체는 워낙에 1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뒤숭숭하잖아요. 네. 되게 뒤숭숭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 가자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럼 미국과 이제 흐름을 같이 그렇죠. 갈 미국에서 거니까 마이크론이 실적이 대박이 났잖아요. 네. 근데 마이크론보다 더 잘 나가는 회사가 SK 하이닉스고 SK 하이닉스보다 더 잘 나가는 회사가 삼성전자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 7일 날을 기점으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예전에 컨센서스라고 하면은 이게 뭐냐면 증권사 3개 이상에서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실적을 추정해서 평균을 내서 낸 숫자를 말합니다. 그 숫자가 8.7조 원에서 1분기 8.7조 원에서 9조 5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실적 발표 직전에 나온 게 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내야 되는데 그 직전에 실적을 확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잠깐 동안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미국의 부양책에서도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조금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예전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조금 대단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의 싸움으로 놔뒀다가 한국이 그 지위를 되게 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반도체 부품 공급이 안 되는 그런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이 기술력을 키워야겠다. 최근에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그 부분하고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반도체 산업은 조금 이제 더 핫해지겠구나. 하지만 그 경쟁이 핫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한테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비 업종이나 소재 부품 업종에 있어서는 워낙에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특히나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더 친화적으로 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서쌤이 미증시 여파로 반도체주가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소부장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시원하게 분석해주시는 우리 서쌤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서쌤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통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달콤한 수익률을 안겨드리는 종목의 제왕 시간입니다. 먼저 노란톡방의 수익률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와, 보유 종목들 정말 수익률이 굉장한데요. 서쌤, 네. 네, 종목들 리뷰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다른 종목들은 이전에 시간에 언급해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팜스토리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네. 같은 경우에는 국제 곡물 가격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오늘 조금 단타성으로 접근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크지는 않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이 종목이 시초가가 예상보다 좀 낮게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시초가에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시초가에 공략을 할 때 비중을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했던 비중이 10%다라고 하면 절반만 들어가는 거예요. 절반을 들어가고 시초가에서 밀리면 절반을 더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셔야 조금 안정적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다행스럽게도 2,100원 이하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초가 진입을 했고 그리고 2,200원 부근에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2,200원이 최고점이었어요. 그래서 와. 이 부분은 뭐 신기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운이 좋았다라고 정리를 굉장하시네요. 할게요. 왜냐하면 네. 제가 움직이는 걸 보다 보니까 2,200원대 호가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니? 약간 벽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 다행히 그 벽을 뚫었다가 네. 그 위로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벽에 터치하면서 그 물량을 먹어 들어갔고요. 그래서 사실 충분한 거래량이 있었기 때문에 2,200원에 매도 완료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부는 운이 좋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만약에 2,250원, 제가 평소 같았으면 2,250원 정도에 매도를 할 계획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은 그냥 조금 눈이 조금 멀쩡했었는지 2,200원이 벽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정말. 이슈를 활용해서 매매했을 때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손절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뭐 수익률표에 빠져 있던데 뭐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 제가 진입을 했다가 약손실로 손절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시고 다만 대응을 정확하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손절선을 정하고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종목들의 짧은 대응은 뭐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서쌤의 보유 종목 리뷰해 주셨는데요. 정말 오늘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결국에는 0.2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하루 동안 단타를 진행하시면서 고점 부근에서 매도 처리하신 게 정말 굉장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신의 한 수, 자꾸 운이 좋다고 하시는데 실력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자세한 가격 전략, 종목 같은 거 얻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서쌤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서쌤, 오늘 준비하신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네. 기계 업종인데요. 기계 업종은 업종의 특성 먼저 아셔야 됩니다. 기계가 어디 들어가죠? 기계요? 네. 기계는 많은 곳에 들어가죠. 지금 스튜디오에도 많잖아요. 그렇죠. 기계는 뭔가 만들 때 많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기계가 들어가려는 그런 부분은 경기 변동하고 되게 밀접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로 네, 그래서 분류가 되죠? 뭐 철강, 화학, 건설 모든 부분에 들어가는 게 뭐 중장비, 기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후발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선제적으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상당히 민감한 종목 중에 하나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신기계라는 종목입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얘 너무 많이 올랐는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3월 19일 날 작년 3월 19일이죠. 927원부터 해가지고 2,3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였기 때문에 이때 산 종목들은 거의 다 대부분 이만큼은 올라왔어요. 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월봉상으로 보시더라도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하단 부근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기업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기 압축기 분야에서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공기 압축기라고 하면 사실은 의료기기라든가 아니면 로봇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재에 쓰이는 그런 핵심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기 압축기 자체가 되게 고품격 기술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공장 자동화라든가 모든 오토메이션과 관련해서도 공기 압축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얘가 거래량을 빵 터트리면서 오른 날이 보입니다.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앵커님도 주식을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꼭 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네. 종목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1순위를 뽑으라고 한다면 기술적 지표 중에는 거래량이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앵커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얘를 팔고 싶거나 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사자는 사람도 없고 팔자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거래량입니다. 네. 막 너도 나도 사고 팔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 종목을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단기적인 접근을 했을 때는 거래량이 없는 종목을 들고 있다가는 이 밤의 끝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래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그쵸.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최근에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 이 종목이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다가 갑자기 관심을 받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 이유를 찾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차트를 보시면 제 차트는 조금 색깔이 알록달록하잖아요. 활주로 차트. 네, 활주로 차트라고 했죠. 뭐 그 의미는 잘 알고 계시겠죠. 다시 활주로 한번 위를 말씀해 주세요. 네, 네. 활주로를 기준선으로 있습니다. 이게 네. 기준선이에요. 그러면 비행기든 종목이든 활주로를 기준으로 날고 있는 게 좋으세요? 떨어지고 있는 게 좋으세요? 날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는 거지만 이건 추락이잖아요. 네. 비행기든 종목이든 추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활주로 기준선을 지켜주면서 얘를 타고 오르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추세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 종목은 특히나 계속 활활 날아오르고 있네요. 얘는 네. 최근에 날아오르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로켓 연료를 달았습니다. 우와. 거래량이 연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만큼 두꺼운 건 그만한 거래량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걸 캔들 볼륨 차트라고 하거든요. 네. 이 볼륨이라는 게 이 뚱뚱한 정도를 말하는 거고 이 뚱뚱한 게 나왔다는 건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이날 거래량이 왜 터졌냐? 현대 위아에서 공기압축기 시장에 진출하겠다. 왜? 공기압축기가 수소 전기차를 만드는데 필수 부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기압축기 1위인 한신기계는 당연히 주목을 받겠죠. 왜? 수소차의 새로운 신규 주자가 될 테니까.
예전엔 그냥 기계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수소전기차 관련주가 된 겁니다. 새로운 이슈를 달았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얘를 어디에서 공략하느냐라는 것까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공략할 때는 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이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서야 거래량이 생긴 거기 때문에 다 신규 진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엄청나게 먹고 파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력이 모아가지고 빵 띄우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던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서야 주목을 받기 시작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가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눌림목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눌림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볼린저 밴드 밖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밖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조금 새로운 시세를 분출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상단에 진입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250원부터 2,300원 사이 이 가격대가 진입 가능한 공략 가능한 그런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그런 이슈를 받은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재무제표도 상당히 건실하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계업종이라든가 굴뚝산업 업종들이 대부분 PBR이 낮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교육을 해드렸잖아요. PBR이 높으면 좋다, 낮으면 좋다. 앵커님. 까먹었어. PBR. 낮으면 좋아요. 낮으면 좋다. 네. 왜냐하면 얘가 100원짜리인데 얘가 50원이래. 그렇게 말해주는 게 PBR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시장에 평가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PBR이 낮은 건 나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도 그렇고 이슈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적 부분에서도 턴어라운드 그리고 경기 변동에 있어서 상당히 긴 사이클을 그립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얘는 떨어질 때는 한없이 떨어지다가 오를 때는 또 한없이 올라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생각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하다. 월봉으로 보시면 일단은 이 사이클을 겪어내는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이상으로 뛰어넘는 파동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월봉상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월봉상으로 2,500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딱 10%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일부 물량을 덜어내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보시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서쌤이 제시해 주신 종목은요. 한신기계입니다. 공기압축기 1위 기업이고요. 진입가는 2,250원에서 2,300원 사이라고 잡아주셨는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서쌤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쌤. 오늘 혼자 출연하신 건 처음이잖아요. 네네. 간단하게 소감 어떠셨나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그럼요. 솔직하게 혼자 하는 게 하죠. 편하네요. 저는 스파이더님 아니 서운하시겠어요? 스파이더 형 제가 친한 네. 형이니까 아, 네. 친한 형이니까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네. 혼자가 편하다는 건 저를 공격할 사람이 앵커님밖에 없어서 편하다는 정말요? 얘기입니다. 제가 앞으로 스파이더님의 역할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굉장히 편해 보이시고 좋았어요. 네, 근데 질문이 생각보다 많아서 제가 뭐 혹시 모르는 질문이면 어떤가 했는데 그래도 정말 다행히 네. 즉흥적으로 잘 대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구독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